여긴 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13회 김유찬 도피 사건 이명박의 굴욕. 이 사건 뒤에 이명박 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강한 추정.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명박 의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했다. 고민이 많았다. 함께 일하던 많은 동료 선배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또 우리 시대의 영웅을 내 손으로 추락시킬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섰다. 그런 김유찬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측은 진실은 이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까지는 김유찬의 주장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다. 의원님, 선거 이후에도 의원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도우라고. 5급 비서직을 저에게 주시면 충실히 봉사하겠습니다. 5급 비서직이라. 한번 기다려봐. 이명박에게 기다려보라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이명박 측 주장은 계속 이어진다. 여기는 1996년 총선 당시 이명박의 경쟁자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종찬 후보 사무실. 이종찬 후보님, 제게 B카드가 있습니다. B카드? 그게 뭔데? 이명박 후보가 선거 비용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얼마나? 제가 확보한 자료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정말이요? 저에 대한 신변 보장과 장래를 보장해 주신다면 이명박 후보의 선거 비용 초과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찬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나 이종찬 후보 측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다시 이명박 측에 접근한다. 지금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명박 측에 제의하고는 이명박의 보좌관과 비서들로부터 여비를 받아 홍콩에 나갔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1996년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저는 이명박 후보 선거 유세팀장을 지낸 김유찬입니다. 얼마 전까지 6급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의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사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지난 4.11 총선 때 이명박 의원은 전화 홍보나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7,149만 원으로 신고했죠? 아닙니다. 6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확인된 것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 비용 한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냐고요?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 종로 총선에서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자민련 김을동이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신고했다. 2위는 노무현이었고 이명박은 7,149만 원으로 이종찬보다 많은 3위를 기록했다.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못하게 선거 비용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명박 측은 한동안 침묵했다. 신한국당은 이명박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9월 17일 신한국 당사.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의원입니다. 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김유찬 군의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유찬 군은 크게 뉘우치고 있었으며 또한 그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유찬 군이 서신에서 이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잘 몰라 발표 내용 중 잘못한 점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국민회의 의도에 따르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어렴풋이 되살려 문서를 작성, 부정확한 내용도 있었다. 아마 자원봉사자 대다수가 순수한 의미의 이 자원봉사자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사과의 글도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훗날 법원에 의해 규명된 진실을 살펴보자. 시점이 중요하다. 일단 총선이 있었던 시점은 1996년 4월 11일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1일이 된다. 그런데 김유찬이 폭로한 시점은 9월 10일, 꼭 한 달을 남겨뒀다. 만약 한 달 동안 검찰이 기소하면 이명박은 재판에 넘어가게 되고 수사 결과 선거비를 초과해서 쓴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이명박은 10월 10일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 때는 9월 14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 야, 유찬아. 김유찬은 이광철을 만난다. 이광철은 이명박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던 비서. 김유찬은 이광철과 인간적 정이 깊었다. 형, 해외로 나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유찬이 기자회견 이틀째 날인 9월 12일. 욱하는 심정으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후 보장만 해주면 이쯤에서 먼 나라에 가서 숨어 살고 싶습니다. 큰 돈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이명박과 협상할 의지를 흘렸다. 김유찬은 또 자신의 폭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편지를 이명박에게 자신에서 쓰겠다는 말도 했음을 전언한다. 아기가 착착 맞아떨어진 것일까? 그날 밤 호텔에서 이광철이 말한다. 유찬아, 차 트렁크에 있는 의원님 돈이 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야. 그거랑 비행기 삭시랑 줄게. 이광철은 다음 날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김유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야, 유찬아, 여기 서신에다가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글을 작성해. 그거 할 수 있겠지? 김유찬은 그렇게 9월 15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틀 뒤 17일 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편지 내용으로 밀어볼 때 김유찬 군이 국민회의의 회의와 공작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폭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회의는 한 젊은이를 더 이상 정치 공세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10일 이명박은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김유찬의 출국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 어떤 반전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이 이명박의 참모 이광철, 강상용을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이명박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다. 강삼재 사무총장님, 이명박 의원이 잠적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숨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렇고 이명박 의원 말만 믿고 국민회의 공작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강 총장님,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유찬의 출국 문제에 당이 직접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이고, 이명박 이 인간, 최소한 당에는 이실직고 해야지. 당까지 속여? 결국 신한국당은 망신살이 단단히 뻗었고 야당에게 사과하는 초유의 굴욕을 나타냈다. 한때나마 야당의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당이 오판에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고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대변인도 마이크 앞에 섰다. 조선일보 출신의 김철 대변인도 반성의 대열에 함께한 것이다. 그동안의 발언과 대응에 대해 국민회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사설과 경향신문 사설도 들어보자. 우선 동아. 이명박 사건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를 보는 느낌을 준다. 이제는 직접 당사자인 이 의원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다음은 경향신문. 두 얼굴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명박 의원은 사건 전모를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모든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비서진을 시켜 김유찬 씨를 매수 도피시켜 놓고도 국민회의 측에 매수 도피 방조 가능성을 떠들어댔다면 이는 국민 기만 행위로 법적 처벌은 다음이고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지만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9월 24일 상황. 가까운 직원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은 충정의 심정에서 뜻밖의 일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를 믿어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 나오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 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속이느냐? 그러나 난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